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3학년도 의과대학. 자, 17번째 시간으로 원광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질문하는 내용들 중에서 하이퍼리뷰는 의대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대만 하지 않고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같은 의학계열과 그 다음에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꼭 반드시 의대에만 원서를 쓰거나 약대에만 원서를 쓰는 건 아니죠. 원서를 쓰시면서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또는 이화여대, 한양대 같은 일반 학과로도 원서를 쓰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상담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의대나 의학계열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의대나 의학계열이 공부하거나 연구할 만한 이유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깊이 있게. 더군다나 교과 성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다 보니까 사실상 내신 성적만으로 그냥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일반 대학과는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의 가치나 또 연구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또 알려드리고 같이 의견을 나눴었을 때 조금 더 보람이 있기 때문에 의대, 의학 계열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광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북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많은 의대들이 있고 또 의대들마다 다양한 전형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각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다른 대학과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서 모집 요강의 다각화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의 특징, 또 그 대학이 다른 대학과 어떤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게 되어지면 그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전북대학교는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학생부 교과 지역의대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았는데, 우리가 원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죠. 의대는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 서류 면접 전형에 관심이 제일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모집 인원도 26명이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큰 사람 9명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매우 많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큰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격 조건을 보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이 되어지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지원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자, 전형 방법은 1단계 5배수, 서류평가 100%에 2단계, 1단계 70%, 면접이 30%예요. 1단계 배수가 5배수죠. 1단계 배수를 5배수로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원광대학교에 뭐가 높다? 이동률이 높아요. 충원 합격 비율이. 충원 합격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 서류 면접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과탐 같은 경우는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는데 수학을 포함하여 3개 영역 등급합이 6이라고 한다면 의대권 중에서 수능 최저가 낮은 지점에 해당이 됩니다. 수능 최저가 낮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수능 최저가 낮으면 결국은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 서류평가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낮다 보니까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1.1, 1.2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는 거고 1.1이나 1.2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원광대학교 상위대학에 원서를 써서 붙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원광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지점이 원광대학교를 최상위대학으로, 다시 말하면 약대를 쓰거나 수의대를 쓰거나 한의대를 쓰면서 최상위대학으로 원광대학교 의예과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의예과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6개의 구간 중에서 대부분 4위나 5위나 6위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1, 2, 3, 4위 구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광대학교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뭘 생각한다? 충원율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평가 자료에서는 평가 자료에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가 포함이 되어지고 2024학년도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집니다. 면접은 2인 1조 구성이 되어진
2개의 면접실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인재 전형을 보시면 지역인재 전형은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북 지역에서 30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남 지역에서 10명 정도로 선발하게 되어지고 학생부 종합 전북 지역도 마찬가지로 1단계 5배수, 2단계에서 면접 30%,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지역도 1단계 5배수, 그 다음에 면접 지역에 2단계 면접에서 30%를 반영하게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합의 6, 그 다음에 세계 영역 등급합의 6인데 지역인재 전형은 과탐을 2과목이 아니라 1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서류 면접 전형은 2과목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소 낮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북대, 전남대학,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원광대학교 서류 면접 전형의 2020년도의 내신 성적이 1.1, 2021학년도의 내신 성적이 1.2예요.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지역인재 전북이 1.3, 그 다음에 광주 지역이 1.1 정도의 성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 서류 면접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서의 전북이나 광주, 전남의 공통점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적으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의 역량들을 두루 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낮아야 되는 게 정상. 낮아야 되는 게 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다? 결국은 원광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낮으니까 학생들이 몰리게 되고 수능 최저가 낮으니까 수능 최저의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뭐로 선발이 이루어진다?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라고 얘기해도 별로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분들이 이제 원광대학교 의예과가 내신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뭐로 생각하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원광대학교가 전체의 의대 중에서 대부분 영남대, 원광대 이런 대학들이 의예권 중에서 좀 낮은 권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사실은 뭐 어느 의대라 하더라도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서울의 최상위 대학 또는 서울대학교보다 대부분의 학과들보다 높아요. 의대의 합격 예상 점수가. 그만큼 의대 가기가 어렵고 또 많은 분들이 의대를 가고 싶어 하지만 원광대 의예과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좀 낮다. 낮은 의대다. 그러니까 낮은 의대니까 내신 성적이 좀 낮을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서울대, 그럼 서울대가 좋은 대고 높은 대학이다 라고 하는 거는 또는 서울대가 연세대보다 높은 대학이다. 서울대가 원광대보다 좋은 대학이라는 것은 서울대가 원광대보다 좋다는 것은 정시 전형에서 수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준학력 지표를 가지고 100분이나 평균 점수로 해서 서열을 매길 때는 가능하지만 수시 전형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원광대도 쓰고 카톨릭 관동대도 쓰고 한림대도 쓰고 서울대도 쓰고 근데 결국은 나머지 대학 다 떨어지고 서울대만 딱 붙는 경우들이 있다. 이걸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시를 마치 정시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등등등등등 해서 대학의 서열을 매기고 그 서열에 맞게 원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시 원서를 쓸 때는 반드시 틈을 벌려라. 다시 말하면 상향 구간, 적정 구간, 안정 구간을 틈을 벌려서 원서를 쓰게 되고 그 안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수능 체제의 충족 범위 또는 학생부에 대한 경쟁력, 면접에 대한 경쟁력 등을 고려해서 결국 대학에서 과연 이 대학은 내신 성적이 중요한 건지, 수능 체제가 중요한 건지, 면접이 중요한 건지,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건지를 구로 따져서 우리가 원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북대학교는 어떤 학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소 내신 성적이 낮아도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 바로 그게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큰 사람 전형이 있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낮다 보니까 교과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원광대 특징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 수능 최저가 낮다. 수능 최저가 낮으니까 학교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매우 높다. 대부분 1.12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온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과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걸 보시게 되어지면 원광대학교 소리 면접 전형의 내신 합격 선이 서울대학교 지역인자 전형의 내신 성적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대학교 특징을 고려하셔가지고 마치 수시를 정시처럼 대학의 서열을 매기고 거기에 맞춰서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형의 특징에 맞게 원서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원광대학교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면서 의아한 점이 있죠. 의아한 점. 뭐가 의아하냐면, 야, 서류 면접 전형은 26명을 뽑잖아. 그럼 모집 인원이 많죠. 이 정도면. 그런데 경쟁률이 14.50배 1의 경쟁률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13.50. 자,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를 봐요. 29명 뽑는데 경쟁률이 무려 30.86이에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이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이 어때요? 좀 낮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소류 면접 전형은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를 받으니까 내신 성적이 좀 낮을 수가 있어. 그러면 내신 성적이 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원광대학교 수능 체제가 높지 않으니까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막 몰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쟁률이 13.50이 아니라 23대 1, 33대 1 경쟁률이 몰려야 되는데 경쟁률이 안 몰려. 또 그리고 반대로 자,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교과라고 하면 내신이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전북대학교는 수능 체제도 높아요. 4개 영역 등급합이 5를 반영하니까 그럼 수능 체제도 높지, 학생부 교과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안 몰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반대로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경쟁률이 30.86이고 원광대학교 소리면접은 경쟁률이 13.50인 이유는 바로 뭐냐? 중요한 건 학생부 종합이냐 학생부 교과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형 간의 특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따라서 나타났던 입시의 결과,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을 보면 결국 지원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결국은 입시의 결과가 높아 나와요.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결국은 내신 성적이 낮아서 1.54, 1.61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는 거고, 내신 성적이 이 정도가 나오니까 내신 성적이 안 되지만 수능 최저에 충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대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몇 개 안 되는 지점이다 보니까 원서진이 몰리는 거고, 이건 올해도 몰릴 거예요. 원광대학교는 지금 보는 것처럼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바로 뭐냐? 수능 최저가 낮아요. 수능 최저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 결국 수능 최저에 영향력이 별로 없고, 그럼 뭐로 선발한다는 얘기야? 교과 성적의 선발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교과가 높으니까 내신 성적이 1.2나 1.1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성적을 보고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실제 원서를 쓸 만한 학생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죠? 내신이 너무나 높으니까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1.35 정도의 13.50의 경쟁률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결론은 모든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 전년도에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 50%, 70% 성적을 보고 대부분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쓸 때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교과 평균 50%, 70%, 80%를 보고 원서를 쓰는데, 그것을 단지 숫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의 전반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또 전년도의 현상이 그 다음 연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남들이 말하는 정보를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북 원광대학교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2019년도도 26명이었는데 그때는 지원 인원이 360명, 경쟁률이 13.8, 경쟁률이 낮았어요. 경쟁률이 낮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성적이 1.4였죠. 내신 성적이 낮으니까 2020년도에 학생들이 엄청 덤벼들어서 경쟁률이 20.6대 1로 높아졌고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내신 평균이 1.1. 이걸 보고 다시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니까 2021학년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지금 보는 것처럼 11.38. 경쟁률이 떨어졌죠. 내신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나타났었던 내신 성적이 얼마가 나서 1.2가 된 거예요. 1.2. 이제 떨어졌죠. 그러니까 1.2를 보고 학생들이 또 원서를 쓰니까 1.38. 결국은 내신이 높으면 그 다음 연도에 경쟁률이 떨어지고 내신이 낮으면 그 다음 연도에 경쟁률이 높아지고 계속 이런 관계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원광대학교는 사실은 큰 기대를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원광대학교에서 수능체제를 만약에 더 높인다고 한다면 수능체제를 3.6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4나 3.5 정도로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높이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2023학년도에도 수능체제는 세계 영역 등급합이 6, 두 과목 그리고 원광대 서류 면접 전형은 26명을 무자극하고 수능체제 학력 기준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대부분 1.1이나 1.2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겠네요. 원광대학교에서는 50% 성적만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50%를 발표하면 70%나 80%의 구간 성적을 발표하게 되어지는데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발표된 내용은 50% 성적만 발표가 되어졌어요. 그럼 좀 애매하잖아요. 50%에서 과연 70%의 구간 간의 간격은 얼마나 벌어질까? 50%가 1.2인데 실제 70%나 80%의 1.5가 되지 않을까? 1.6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원광대학교 의예과가 좀 낮은 의대과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원광대 의예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합이 6이라고 하는 수능체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수능체제에서는 내신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50%에서 70%, 70%에서 80%를 간다 하더라도 실제 대부분의 그의 합격선이 어느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1.12 내에서 합격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단 학생부 종합 전북 지역과 같은 수능체제 이건 좀 다를 수 있죠. 지역인재 전형은 모집 인원이 30명이지만 이 30명 안에 그 지역의 일반고 학생의 선발 비율이 있을 거고 또 그 지역의 자사고 학생의 선발 비율이 공존할 가능성이 높겠죠. 대략적으로 볼 때는 일반고 20명, 자사고 학생의 선발 비율이 한 10명.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수능 체제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1.12 정도가 될 거고 결국은 원광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이 전북대학교 지역인재 전형보다 수능 체제는 낮지만 내신 성적은 더 높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대학으로 볼 필요지 말고 원광대, 전북대 무슨 대학으로 보지 말고 뭐를 봐야 된다. 수능 체제를 기준으로 보면 결국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분명하죠.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1.1 정도가 나오는 이 정도의 성적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광대학교는 수능 체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능 체제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입시 결과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부관에서는 1.1이나 1.2 정도의 내신 성적이 돼야 된다.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원광대 의예과라고 생각하지 마라. 원광대 의예과, 전북대 의예과, 또 뭐 순천향대 의예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체제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꾸 원광대학교 의예과라고 생각하면 전체 의대 중에 좀 낮은 대학이니까 내신이 낮을 거라는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계시지만 수능 체제를 보시게 되면 의대 중에서 거의 가장 낮은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이 몰리고 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의미도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냐 학생부 교과전형이냐 관계가 없다. 수능 체제가 낮아지면 당연히 내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교과 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원광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건 이제 전북대학교 했었던 내용이고, 원광대학교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원광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원광대학교의 원서 지원은 전북대학교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죠. 전북대는 어떤 분이 원서 쓴다 그랬어요? 내신 성적 안 좋아? 하지만 나는 수능의 기대치가 높아. 수능 고등정 가능하고 수능 최저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북대. 하지만 나는 내신 성적은 좋아. 내신 성적은 1.1이나 1.2 정도의 내신 성적이지만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불안불안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광대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고 볼 수 있고,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 서류면접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학년도에 충원율이 150%, 157%, 2021학년도에 충원율은 131%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57%, 131%의 충원율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학생부 종합이니까. 이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에 비해서 충원율이 낮아야 되는 건데 왜? 내신 성적의 비율이 줄어드니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이 6 정도의 의예과는 학생부 종합 교과 의미 없어요. 그냥 내신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원광대 의대는 의대 중에 낮으니까 내신 성적이 낮을 거야라고 하는 착각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원광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남대학교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대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